2003년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상 가장 행복했던 신혼부부가 천국 같던 구엘 공원에서 증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사진 한 장과 여기 정말 천국 같아라는 문자 메시지. 이것은 지난 20년간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속에 갇혀있던 제 친구 박지훈, 이서연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요구도 심지어 다툼의 흔적조차 없었죠. 시간은 흘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잊혀져 갔지만 단 한 사람, 사라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친구가 남긴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부터 친구를 괴롭혔던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옛 여자친구. 모두가 단순한 치적 문제라 무시했던 그녀. 그런데 그녀 역시 부부가 실종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간 감춰졌던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지독한 집착이 불러온 참혹한 진실. 20년간 묻혀있던 그날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지중해 햇살이 부서져 내리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꿈이 현실이 된 이 도시는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매혹시키는 예술과 낭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이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하곤 하지요. 여기 갓 부부의 연을 맺고 생애 가장 달콤한 시간을 보내던 한 한국인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박지훈 씨와 아내 이서연 씨.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찬란했던 허니문은 동화 속 낙원 같던 구엘 공원에서 끔찍한 미스터리로 급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오후 부부는 그곳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목격자도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세상의 기록 위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행복의 정점에서 시작되었기에 더욱 잔인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겨진 하나의 기록입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날의 기록을 저희는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라진 부부 박지훈 씨와 이서연 씨에 대한 이야기이자 남겨진 이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왜 그날 구엘 공원에서 영원히 멈춰야만 했는지 그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사라진 부부는 남편 박지훈 씨와 아내 이서연 씨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당시 30살에 촉망받는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를 존경하며 언젠가 그의 건축물들을 직접 눈에 담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아내 이서연 씨는 28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건축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건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주변인들은 두 사람을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오랜 연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다고 하지요. 2003년 4월 두 사람은 수많은 이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지훈 씨의 동료들은 그가 서연 씨와의 결혼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건축을 사랑했던 지훈 씨에게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신혼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건축 기행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첫 공식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 씨 역시 예술적,
영감이 가득한 스페인 여행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가르치는 반 아이들에게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사진에 가득 담아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3년 5월 10일 양가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도착 직후 두 사람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고,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행복이 낯선 땅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부부의 실종이 처음으로 인지된 것은 실종 추정일로부터 약 24시간이 흐른 2003년 5월 13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현지 일정 안내와 통역을 돕기로 했던 한인 가이드 최민석 씨는 12일 저녁 6시에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부부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이기에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잊었거나 혹은 급한 마음에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3일 오전 예정되었던 가우디 투어 시간이 다 되도록 부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자 최 씨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휴대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 씨는 콧장 부부가 묵고 있던 람블라스 거리 인근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측의 정중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는 호텔 지배인과 함께 부부의 객실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객실 내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이나 외부 침입, 다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침대는 누군가 잠시 걸터 앉았던 듯 살짝 흐트러져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펼쳐놓은 듯한 여행 안내 책자와 바르셀로나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의 주인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외출 시 늘 메고 다니던 작은 배낭과 핸드백 그리고 외투 두 벌이 전부였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두 개는 잠긴 채 방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 심지어 일부 현금과 귀중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만이 사라진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가이드 최 씨와 호텔 지배인은 즉시 스페인 경찰과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실종 추정 시간으로부터 3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지훈, 이서연 씨 부부는 바르셀로나 시내 한복판에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신혼부부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스페인 국가 헌병대 과르디아 11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영사를 급파하고 현지 교민 사회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며 부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호텔 객실에 대한 정밀 감식이었습니다. 감식팀은 몇 시간에 걸쳐 객실 내부를 샅샅이 살폈지만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의 지문이나 혈흔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외부 침입의 흔적 역시 전무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객실 외부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고스란히 남겨진 짐과 거액의 여행 경비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범죄 연루였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부부가 금품을 노린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도를 만나 소지품을 빼앗기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부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단 한 번도 사용된 내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품을 노린 범죄자들은 가장 먼저 현금화가 쉬운 카드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외진 곳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박지훈, 이서연 씨 부부의 경우 그 어떤 유류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낯선 현지 시스템은 수사를 더욱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부부의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을 제작해 바르셀로나 시내 전역에 배포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부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그 어떠한 실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경찰의 수사와 가이드 최민석 씨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실종 당일 2003년 5월 12일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 약 10시간 전인 오전 9시경 부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로비 직원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행복한 모습으로 호텔을 나섰다고 기억했습니다. 실종 약 8시간 전인 오전 11시경 두 사람은 지하철을 이용해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성당 인근에서 배낭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유학생이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분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아주 행복해 보였다. 특별히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종 약 6시간 전인 오후 1시경 부부는 성당 근처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후 가우디의 또 다른 걸작인 구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에서 서연 씨가 작은 도마뱀 모양의 타일, 장식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가게 주인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동양인 부부였는데 여성이 장식품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약 4시간 전인 오후 3시경 아내 이서연 씨는 한국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최민아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구엘 공원의 명소인 물결 모양의 타일,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훈 씨의 어깨에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전송된 여기 정말 천국 같아. 너랑도 꼭 같이 오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실종 약 1시간 전인 오후 6시경 가이드 최민석 씨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던 라 보케리아 시장 근처의 식당. 하지만 부부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행적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은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이 3시간 동안 구엘 공원 내에서 부부에게 결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수만 명의 인파로 붐비던 그 넓은 공원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스페인 현지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무렵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하나의 의미심장한 제보가 접수된 것입니다. 제보자는 아내 이서연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던 최민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불안한 기억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민아 씨에 따르면 서연 씨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자신에게 남편 박지훈 씨의 옛 여자친구였던 김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김유진은 지훈 씨와 대학 시절부터 결혼 직전까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집안의 반대 등으로 결국 헤어졌고 그 후 지훈 씨가 서연 씨와 결혼을 발표하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두 사람의 결혼식 당일 식장까지 찾아와 지훈 씨는 내 남자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워 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민아 씨는 서연이가 결혼식 이후에도 그 일로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마치 내 모든 행복을 저주하는 것 같았어 라며 불길한 예감을 토로했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집착처럼 느껴져서 저 역시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이 제보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스페인 수사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경찰은 이 제보를 사건 해결의 핵심 단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먼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치적 문제보다는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불특정 다수를 노린 강도, 사건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본 것이지요. 낯선 땅에서 벌어진 외국인 관광객, 실종 사건에서 복잡한 원한 관계까지 수사망에 올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유진이라는 이름은 초기 수사 기록의 한편에 희미하게 기록된 채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굳게 닫혀있던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아주 작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점은 실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성인 남녀 2명이 해가 지지 않은 대낮에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유명 공원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납치였다면 주변의 누군가는 다툼의 소리나 비명을 들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구엘 공원에 있었다고 확인된 수백 명이 관광객과 직원들 중 부부와 관련된 어떠한 특이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들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혹은 부부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닌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따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사라진 소지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여권과 지갑, 소량의 현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가방 2개는 사라졌지만 그 외의 짐은 호텔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만약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왜 범인들은 가방만 가져가고 객실에 있던 다른 귀중품이나 카메라 등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또한 실종 이후 단 한 차례도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 인출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일반적인 강도 사건의 패턴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이는 범인들의 목적이 단순한 금품 갈취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신호가 끊겼다는 점입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두 사람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인 5월 12일 오후 4시를 전후하여 구엘 공원 인근의 같은 기지국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동시에 방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2대의 전화기가 모두 꺼졌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휴대폰 전원을 꺼서 위치 추적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요. 이 모든 의문점들은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부부를 잘 아는 면식범일 수도 있다는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스페인 경찰의 수사본부도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아내 이서연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민아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친구의 실종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인적인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업과 병행하며 스페인어를 독학했고 틈만 나면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 현지 뉴스와 미제, 사건 관련 포럼들을 검색하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하나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서연 씨의 부모님이 집을 정리하면서 딸의 유품을 상자에 담아 그녀에게 맡겼는데 그 안에서 서연이가 결혼을 앞두고 쓴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어리 속에는
과거 경찰에 제보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옛 여자친구 김유진에 대한 서연이의 구체적인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다는 섬뜩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최민아 씨는 이 다이어리가 단순한 심증이 아닌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오직 단 하나 김유진의 2003년 5월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김유진이 박지훈, 이서연 씨 부부가 스페인으로 출국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11일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공식적인 출입국 기록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간과했던 작은 제보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실마리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아 씨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언론과 방송사에 제보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청에 정식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사건의 시계바늘이 한 친구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스페인 과르디아 11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김유진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20년 전 자신의 스페인 여행은 부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여행이었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그녀. 하지만 경찰이 서연 씨의 다이어리와 자신의 스페인 출입국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하자 그녀의 방어벽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날의 진실은 수사팀이 예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두 사람의 신혼여행을 망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스페인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구엘 공원에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보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인적이 드문 공원 외곽 산책로에서 박지훈 씨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이내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뿌리치던 지훈 씨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산책로 아래의 가파른 절벽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목격한 아내 이서연 씨는 충격과 공포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겁에 질린 김유진은 그녀를 붙잡아 진정시키려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벌이다 서연 씨 역시 발을 헛디뎌 남편이 떨어진 곳으로 함께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성을 잃은 감정과 우발적인 사고가 빚어낸 끔찍한 연쇄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장을 도망쳐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난 20년간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부부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아 그녀의 진술만으로 모든 진실을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의문들을 풀어줄 가장 유력한 가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박지훈 씨와 이서연 씨의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노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기적인 집착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화 같던 구엘 공원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아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